자, 시작합시다. 판서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판서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아, 대한장 같은 거 같다. 자, 들어갑시다. 2차 부등식이에요. 자, 이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을 잘 푸셔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이 2차 부등식도 2차식이라는 거예요. 2차식이다. 그래서 이 2차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먼저 식을 이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식을 이용을 할 때는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냈었잖아요. 그래서 식은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식 말고 그래프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 그게 2차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하던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부등식에서는요. 우리 절대값 풀었을 때 큰 작작이랑 작으면 사이에 낀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동일하게 들어가요. 2차 부등식은 큰 작작 이용하고요. 작으면 껴. 이 두 가지 그대로 들고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2차 부등식에 대해서는요. 네?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있습니다. 해의 경계. 자, 우리 절대값 생각했을 때 큰 작작을 하든지 아니면 작으면 껴를 했을 때 기준으로 잡았던 애들 있지.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 경계가 있다. 그게 해의 경계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다. 방정식의 근? 네, 이렇게 적어줄게요. 방정식의 근인데 그 중에서 실근이 되어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실수임 영역밖에 없을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2차 부등식 파트를 진행하면서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2차 부등식을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2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 놓으세요. 양수로 만들기. 무슨 말이냐면은 음수로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버리죠. 맞나요? 근데 양수로 다 바꿔놓은 상태라면 우리가 숫자를 나눌 때 부등호 관계 없이 그냥 숫자만 나눠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는 2차 항의 개수를 항상 양수로 만드는 게 하나의 팁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나중에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애를 볼 건데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음수 그대로 두고 문제 푸는 거랑 양수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랑 두 가지를 둘 다 보여줄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그냥 기본이에요.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이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a라고 하는 애는 양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다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0보다 더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야.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경계가 되는 알파, 베타. 알파가 작은 거, 베타가 큰 거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알파, 베타 작은 거보다 작고요. 큰 거보다는 크겠습니다. 큰 작작으로 작성이 가능할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2차 함수라며, 얘가 2차 함수라며, 여기에 있는 이 2차식 모양이 그래프로 그려진 거고요. 여기에 있는 x라고 하는 애는 함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얘가 x축이라 했죠. 알고 있죠? 얘가 x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고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위쪽에 있는 영역, 위쪽에 있는 영역, 얘를 표시를 했더니 얘랑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식을 이용할 때 큰 작작 아니면 사이에 껴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프 활용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차 분응식의 풀이, 솔직히 얘만 알아도 그냥 다 풀려요. 알겠죠? 그래서 2차 분응식은 1차 분응식 잘 하셨으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960번 문제입니다. 자, 960번 문제 보게 되면은 2차 분응식이 주어져 있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때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냐라는 거거든. 됐니? 자, 문제 상황 다시 한번 읽어볼게. 어떤 2차 분응식이 주어져 있네. 얘가 0보다 작네. 근데 해가 주어졌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사이에 껴로 주어졌어.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라는 거야. 자, 얘 알파, 베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내가 이걸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2차 함수랑 어떤 x축이랑의 경계가, 얘에 대한 경계가 밑에서 봤더니 알파라고 하는 것과 베타라고 하는 거였지. 맞나? 그래서 이 경계가 알파랑 베타인데 2차 부등식에 있어서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왼쪽에 잠깐 쳐다볼까? 이 경계라고 하는 애가 근이라고 했죠. 맞나요? 초록 색깔 읽어보면은 해의 경계가 방정식이 근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니? 그럼 이 경계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거네. 그래서 알파가 베타라고 하는 애가 얘는 0이다 라고 놓고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된다라는 거네. 됐어? 자, 이제 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구하지?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애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입니다. 2차 방정식이 안 되면 못 풀만한 문제죠. 어쨌든 얘네들 변형 공식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계산하면은 6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면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에 대한 경계가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이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62번입니다. 자, 962번 문제. 여기 위에다가 그냥 주의 적어주시면 문제 자체에다가 주의 적어주세요. 시험 문제에 좀 나올 법한 주의할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요. 문제 첫 번째부터 형광펜이 있거나 아니면 색깔펜 좀 밑줄 좀 해주세요. 뭐냐면은 이거요. 얘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이 주어졌습니다. ax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x 마이너스 4a 세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해가 주어졌는데 해 모양을 봤더니 알파, 베타 사이에 껴져 있는 애다. 이때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큰 경우 얘를 만족시키는 모두 정수 A 값의 합을 계산을 하세요거든. 얘 한번 쳐다봐봐.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우리 상식은 뭐야? 크거나 같으면 큰 작작이잖아. 맞니? 근데 밑에 해 모양을 봤더니 작으면 껴가 나왔어. 여기서 살짝 이제 인지 부조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해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문제거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 얘는 간단해서 이 첫 번째 풀이 방법이 되게 용이해. A로 나눌 거야, 그냥. 냅다 A로 나눌 거거든. A로 나누면은 여기는 이 식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4a 제곱이고 부동호 방향 바뀌지. 음수로 나눈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그리고 얘가 용이하다는 이유가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그래. 그러면 얘가 x-4a 곱하기 x 플러스 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기준이 되는 애가 왼쪽에서 4a가 나올 거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자, 해를 적을 때 내가 퀴즈를 낼게. 두 가지를 낼 건데 4a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4a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둘 중에서 뭐가 맞는 표현일까? 위에 거야. 자, 그래서 인지부조화가 온다는 거야. a라고 하는 애가 음수야.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복잡하지. 틀리기 딱 좋은 문제잖아. 맞아? 이거 내신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내, 쌤들이. 진짜 앞장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쟤를 숨겨놔. 문제에서 단 해서 나오는 거 있지. 거기다가 얘를 숨겨놓으면 진짜 악랄한 거야. 얘는 다행인 게 문제 처음에 시작할 때 줬잖아. 시작부터 그냥 주의 깊게 보는데 맨 마지막에 단 하고 줬다고 생각해봐. 니도 안 있잖아. 그냥 틀리는 거야. 부동호 방향 봤더니 뭐야 문제 이상한데, 문제 어려운데, 아싸 쌤한테 말해야지, 개꿀 하는 순간 너는 그냥 틀린 거라고. 어쨌든 답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4a라고 하는 애가 알파다,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베타다. 됐니? 그래서 이 알파 자리에다가 이제 4a를 대입해 봅시다. 4a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 얘가 만족되는 애들이 다 찾으래. 새로운 또 2차 부등식 나왔다, 그지? 그럼 여기에서 만족되는 애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3, 이 기준이 되겠네. 맞아? 자, 근데 얘네들 개수 한번 볼까? 여기에 있는 애, 이 부호 자체가 a가 음수, 잠깐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다. 쏘리. 여기는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애, 얘 일단 부호가 최고차항 부호 마이너스지? 그 다음 여기 있는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럼 이 2차식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를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작으면 사이에 껴 큰 작작으로 된다는 거야. 지금 얘네들도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거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이 모양에 대해서 반대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작으면 껴로 작성이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끔 a라고 하는 애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복잡하지, 그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다라고만 주어줘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됐니? 그래서 결국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가능하면서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로 문제는 끝나. 내가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거 좀 지울게요. 다 적으셨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렇게 풀었었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바꿀 거야. 자,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바꾸는 방법은
A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B로 치환하는 거야. A라고 하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걸로 넣게 되면은 이 B라고 하는 애는 양수겠지. 맞니? A가 음수잖아.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B로 두면서 이 B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되게끔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니?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걸로 바꾸면서 B는 양수가 되게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왼쪽 문제에 있는 A 대신에 마이너스 B로 다 갖다 바꾸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bx 제곱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b제곱 x 그 다음에 쟤는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4b 세제곱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그냥 대입한 결과입니다. 따라오셨죠? 됐나요? 다음 이제 마이너스 b로 나눠볼까? b는 양수랬어. 그러면 마이너스 b 일단 천천히 하자. 천천히. b로 먼저 약분해봐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bx 플러스 4b인데 부호가 그대로인 거야. b는 양수니까. 제곱. 감사합니다. b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냥 약분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 플러스 3bx 마이너스 4b제곱 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꾸는 거야. 인수분해 가능하거든. x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4b 곱하기 x 마이너스 b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기준이 되는 애가 마이너스 4b랑 b가 나와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애는 양수니까 이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면서 얘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 모양에 있어서 알파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b가 되겠네. 베타라고 하는 애가 b가 된다라는 거네. 얘를 끌고 온 겁니다. 얘를.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에다가 이제 b로 대입을 하는 거야.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b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해요. 그럼 b-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겠네. 됐어? 그러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마이너스를 세로 곱해봐. 그러면 4b-1 곱하기 b-3이 0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러면서 b에 대한 범위 자체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됐어? 자, 마지막 단계야. 우리가 찾는 거는 a거든?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b가 등장하면서 a로 바뀌어지겠죠.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되면서 얘가 a다. 그러면 a 범위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부등호 방향에 대해서 헷갈린 거 하나도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를 그냥 단순히 음수로 두고 풀었을 때는 중간중간 부등호 방향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양수로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더 추천드립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네들 나보다 잘해요? 못하시면 나처럼 따라만 하세요.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요. 지금도 이렇게 풀어요.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라고 나온다면 편하다는 거지. 헷갈리지 않다라는 거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방법? 그냥 A를 음수로 두고 그냥 그대로 푼 거야. 그래서 A라고 하는 걸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다 바꿔주고. 아니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똑같아요.
내가 이거 강조하려고 천천히 풀어서 그래요. 중간 과정 전부 다 설명해가면서 풀어서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늘어나봤자 30초거든요. 30초 투자하고 맞추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초인지 30분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시간 차이 나는 거를 확인하고 정답률도 확인해보고 그러면은 뭐가 더 나은지 스스로 판단이 될 겁니다. 더 나은 걸 선택하세요. 나는 저 사고 과정이 쉽지 않았던 사람이라 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냥 A가 음수다 두고 나누고 할 때 부등호 방향 안 헷갈릴 자신 있다. 그럼 그냥 푸시고. 그거는 뭐 자유. 자, 그 다음에 96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63번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등호건 절대값이 나옵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잠깐만요. x제곱. x제곱 플러스 4 절대값 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때 해가 x가 알파라는 것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베타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값은 얼마냐라고 주어졌네요. 자, 절대값이 나왔으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구간 나누기죠? 맞나요? 구간 나누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풀이 구간 나누기.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풀이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구간 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을 때를 보자. 그러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걸로 풀리면서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바뀌고요.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애 가지고 큰 짝짝으로 접근을 하면은 마이너스 4, 6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은 어디? 0보다 작은 구간. 그러니까 해로 가능한 거는 얘밖에 없겠다. 됐니? 두 번째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자, 그러면 절대값이 그냥 풀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 해볼게. 아이고야. x 플러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러면서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6, 4를 기준으로 큰 자자.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은 0보다 클 때야. 얘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베타라고 하는 애가 4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풀이 방법 1번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절대값의 인수분해. 자, 두 번째로 풀어보면은 굉장히 이 문제가 쉽다라고 느낄 겁니다.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x에 절대값이 들어갔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를 x제곱 있는 자리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얘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나타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곱을 하면은 어차피 부호가 사라지죠. 맞아요? 그래서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문자 자체가 x 대신에 절대값 x로 다 들어갔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시킬 때도 절대값 x 플러스 6 곱하기에
절대값 x 빼기 4가 아닌데 2죠. 얘인가요? 잘 가져갔죠? 이게 좀 이상한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근데 잠시만, 얘네들 인수분해가 잘못됐네. 아 그래, 어쩐지. 진짜 아무 말도 안 해줘 진짜. 잘하시는 오, 아, 쌤. 이게 도전이야. 아, 쌤. 너는 왜 발견 못했는데? 아, 저 이거 쓰느라. 얘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미안해. 진짜. 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을 한번 보시죠. 얘를 그대로 풀어내는 겁니다. 얘 기준되는 게 마이너스 6이고 얘가 2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6, 2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절대값 x가. 뭐가? 절대값 x가. 자, 근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해가 안 됩니다. 얘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 큰 작다. 왼쪽 풀이 방법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게 왜 안 된다고요?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꾸면 굉장히 용이해지죠. 이 방법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식에 있어서 얘로 간단하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면은 0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앞장으로 잠깐만 돌아올게요. 자, 956쪽입니다. 956번이요. 자,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된 거를 식을 봤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자, 956번 보게 되면은 두 개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양수 그래프, 하나가 음수 그래프고요. 가운데 x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fx, 밑에 있는 애가 gx. 그리고 각각들에 대한 교점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x좌표고, 그 다음에 0 만나는 게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6. 그러니까 그림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가 3, 얘 그리지 마세요. 이 문제는 그리지 마세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그렸으면 잘했어요. 시력이 더 늘 겁니다. 그리세요. 그래서 너 초칠래? 자, 이 구간에 있어서요, fx라고 하는 애가 gx보다 더 작고요, gx가 0보다 더 작은 구간에 대한 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일단 fx랑 gx 모두 다 0보다 작은 구간을 봐야 됩니다.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잘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다음 fx라고 하는 애가 gx보다 작을 때를 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얘네들을 다 만족시키나를 봤더니 gx가 fx보다 더 큰 거,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게요. fx가 얘입니다. fx요. 0보다 작은 구간에서 fx입니다. gx가 fx보다 더 큰 구간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3보다 크고 4보다 구동은 안 들어갔으니까 4보다 작다라고 하는 구간에 있어서 얘를 만족시킨다 라는 게 그래프적 해석이에요. 안 보여요? 네. 네, 잠시만요. 다시 그려줄게요.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답입니다. 이거 그리기 힘드네. 좀 상상 잘하는 거 같구나. 조심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죽을 뻔했어, 내리랑. 예린이 머리 깨질 뻔했어요. 자. 그러면 0부터 시작하지 말고 왼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디를 시작점을 잡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 F라고 하는 애랑 G라고 하는 애, 얘네 두 개만 봤을 때 GX의 그래프가 FX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자, fx 그래프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fx입니다. 다음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gx예요. 자,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게 어디 구간이냐면 초록색으로 표시 안 하고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는 같은 지점이잖아. 여기보다 위에 있는 여기 영역이고 여기까지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보는 건데 gx 자체가 0보다 작아야 된대. gx가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gx가 0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밖에 없겠네. 됐어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애가 3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야. 됐죠? 다음 번호 넘어갑시다. 970번으로 넘어가요. 마이너스는 어떤 거? 아니 쌤. 얘가 x축이잖아. 얘가 x축이잖아.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왜? 970번. 지금 2차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얘가 fx라고 치자. 이때 각각의 근이 주어졌어. 얘가 1이고 얘가 4래. 이때 ax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랑 b랑 c랑 모르죠? 맞나요? 근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입니다. 자,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얘네들 근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근을 보고 2차 함수의 작성이 가능하겠죠. 맞나요? 2차 함수 작성이 안 되면 이 문제 못 푼다라는 뜻이에요. 2차 함수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 계수 a로 묶어낸 다음에 x-1 곱하기 x-4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프 모양을 봤더니 a라고 하는 애는 양수다라는 조건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네. 이해됐어요? 됐죠? 다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전개시켜 보게 되면은 이 모양 그대로 나올 텐데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5a가 나올 거고 c라고 하는 애는 4a가 될 거다라는 게 전개하면 나와요. 뭐 그것까지 해주진 않을게요. 다음, 그러면 c 자리에다가 4a를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a를 집어넣게 된다면 a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a로 나눠도 상관없겠죠? a라고 하는 애는 양수잖아요. 얘는 그냥 사라지는 애다. 인수분해 된다. x-5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작으니까 작으면 사이에 껴 근까지 마무리 작성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게 되고요.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개수 0, 1, 2, 3, 4 총 5개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다음은 2차 분응식에 대한 작성인데요. 얘도 뭐 작성과 마찬가지인데 2차 방정식 작성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10분 쉬었다가 일단 10분 쉬었다 하시죠. 진짜 나오는 안타까워. 자,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죠. 되게 여자애들이 자, 2차 부등식에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2차 부등식 작성입니다. 2차 부등식 작성이요. 자, 큰 맥락에서 보면은 2차식의 작성이랑 동일합니다. 두 근을 알 때,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했던 것처럼 2차 부등식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작성은 두근의 해를 알 때, 두근을 알 때, 또는 합이랑 곱을 알 때, 두근의 합, 곱 알 때요. 자, 그래서 두근을 알 때, 합이랑 곱이랑 알 때 두 가지로 나눌 텐데, 두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고 알파 콤마 베타예요. 두근을 알 때는 우리가 작성을 해줄 때 x-알파 곱하기 x-베타라고 하는 걸로 주어졌고요. 다음 합이라고 하는 게 a이고 곱이라고 하는 애가 b라고 뒀을 때 최고차항 계수는 무시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걸로 2차식을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2차 방정식 할 때 하셨어야 되고요.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해를 알 때입니다. x라고 하는 애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이 경우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해 자체가 알파라고 하는 거랑 베타라고 하는 애가 기준이 돼서 큰 작작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얘를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을 할 수가 있냐? 기준이 되는 애들이 근이 된다고 했었죠. x-알파, x-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해의 모양에 맞게끔 맞아요. 큰 작작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크다라고 적어주면은 2차 부등식의 작성이 끝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x축이 있을 때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뒀을 때 알파보다 작다 이 경우가 될 거고 베타보다 크다 이 경우가 되겠죠. 얘를 보고 위에 있는 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랑 베타보다 클 때가 되니까 뭐 얘를 똑같이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요. 작으면 사이의 껴 모양으로 해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x라고 하는 애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x제곱의 개수가 마찬가지로 1이라고 한다면요. 얘는 x-알파 곱하기 x-베타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가 되면 되겠죠. 등호가 포함되면 같이 등호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이게 2차 부등식의 작성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97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72번 문제 보면은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왜? 놀래라. 놀래라. 왜? 뭐 잡았어? 어딨어? 잡았어요. 나 너무 놀랬어. 야, 그럼 나만 놀래는 거 나올 거야. 우와! 나만 나올 거 아니야. 자, 봅시다. 봅시다. 좀 진정 좀 하고요. 아우, 깜짝 놀랐네. 이게 왜? 진짜 안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진짜 제일 무서워.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왜 그래? 자, 지금 2차 부등식이랑 각각의 해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a 빼기 b라고 하는 걸 구하래요. 그리고 지금 a랑 b 값을 모르잖아요. 얘 가지고 이제 2차 부등식이 작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부등호 방향에 집중 한번 해보죠. 자, 얘가 주어졌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리고 사이에 껴라고 하는 애가 해로 주어졌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A의 부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죠. 맞나요? A가 양수가 되어야지만 우리 상식대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작으면 사이에 껴, 크면 큰 작자. 됐나요? 그래서 A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을 작성을 할 텐데 최고차계수 A로 묶어냈을 때 해가 얘가 되기 위해서 기준점 x-2, x-3이 되어야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작성이 돼야 되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 A랑 B를 찾기 위해서 다 전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2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져 있네요. 상수항이 2니까 상수항이 2가 되게끔 A를 잡아줄 거라는 거야. 됐어요? 다 전개합니다.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6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여기에 있는 이 상수항의 자리가 2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A가 얼마예요? 얼마 돼야 돼요? 3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a라고 하는 애가 b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a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서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a 빼기 b네요. a 빼기 b라고 하는 애가 2가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a 빼기 b는 2다. 자꾸 생각나나 본데? 한 생각. 야, 한 분씩 벌레 풀어놔야겠다.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네. 김민지가 4차로 소리를. 얘가 1차로. 아, 근데 벌레 나오면 그럴 수 있지. 이혜원이 기가정이야. 아니 얘 때문에 놀랐다니까? 아니 교내로 놀라지 마. 그런 거에 놀라지. 이거 돌려봐야 돼. 아 진짜 때문에 귀찮아서 편집 많았는데. 그래. 맞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자, 977번 문제 보게 되면 가번 조건이랑 나번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P-1의 값은 즉 Px라고 하는 애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거야. 됐니? 직접 구하세요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Px를 모르니까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둘게요. 됐나요? 자, 이 모양에서요. 얘네들을 다 넘겨갔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 뭐 어쩌고 나오겠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네. 근데 해 모양 볼까? 작으면 사이에 껴네. 두 개 일치하지가 않죠. 우리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의 최고차항계수 A라고 하는 A 부호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음수가 된다라는 거야. A라고 하는 애가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최고차항계수 A로 묶었을 때 기준이 되게끔 하는 애가 0이랑 1이 나온다라는 거는 x랑 x-1이 된다라는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야 된다. 왜? A가 음수니까. 됐어요? 다시 얘를 다 넘긴 거예요. 얘를 다 넘겼어요. 근데 해가 주어졌으니까 최고차항계수랑 얘 가지고 방정식 아니 부등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네. 맞아? 최고차항계수로 뽑았고 기준이 되게끔 하는 애가 0이랑 1이니까 x랑 x-1이 필요하다는 거야. 됐어? 그리고 여기 부등호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애가 음수라며. A가 음수라며. 근데 해는 작으면 사이에 껴로 나와야 된다니.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A로 약분시킬 때 뒤집히게끔 만들어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전개 한번 시켜볼게요. 전개시키게 되면은 AX제곱 마이너스 AX가 됩니다. 이 식이 똑같은 게 뭐다? 얘다. 얘랑 얘가 동일한 거다.
자, 따라서 px라고 하는 애를 구할 수가 있다. px는 ax제곱, 그 다음에 2x가 넘어가면서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x. 그 다음 3이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 px를. 됐니? 자, 다음 나번 조건 봅시다. px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랑 같다라고 놓고 놨을 때 중근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 px 대신에 이제 얘를 대입하면서 쟤랑 같다라고 놓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들 다 왼쪽으로 넘깁시다. 그래서 ax제곱, 아니다, 또 한 번 스킵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적어줄게. 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얘가 나번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 다 넘겨요. ax제곱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얘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3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1x가 될 거고요.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중근이래. 중근이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뭐죠? 판별식은 0이다, 그지?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에요. 판별식 적어볼까요? a-1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a가 되겠네. 그래서 다 전개하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고 얘가 0이 되어야 되네.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px라고 하는 식을 다 구했다라는 거야. 이 p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로 px가 구해졌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p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 마이너스 3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2차 분응식의 작성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978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원래 예정은 1007번까지 하는 거였는데요. 7번이요? 근데 983번에서 끊을게요. 983번 있는 것까지만 보고 끊을게요. 그 유형까지만 해서 끊을게요. 그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원래 어디까지 알려있다고요? 1007번이요. 근데 원래 픽줄 알려도 더 많지 않아요? 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것까지 끝나면은 그냥 질문 받아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견뎌, 이겨. 자, 978번입니다. 자, 978번 보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리고 해라고 하는 애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대. 이때 부등식 f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생긴 모양 좀 보시죠. 뭔가 불쾌한 게 느껴지셔야 돼. 그냥 문제 자체가 불쾌한 거 말고요. 그냥 문제 자체가 불쾌하다 이거 말고 이 문제에서 뭔가 특이한 게 있다라는 거야. 0보다 작은데 작으면 사이의 껴가 아니고 큰 작작으로 나왔네.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는 거야. 근데 이때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를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애는 a 곱하기에 경계가 되는 구간들이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2랑 6이니까 x 플러스 2가 필요할 거고 x 마이너스 6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부동호 방향이 작거나 같다가 되어야지만 a가 음수라서 저 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다음입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저 표현이 어떤 x에 마이너스 2x를 넣었을 때 그쵸? 모든 x예요. 얘는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x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식이 딱 주어졌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가 바뀌는데 이 fx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아니 클 때지 0보다 클 때를 보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얘 마이너스 들어가 있고 얘 마이너스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사라지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a 곱하기 2x 마이너스 2 곱하기 x 2x 플러스 6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니? 그냥 마이너스 여기 곱한 겁니다. 다음 a라고 하는 애는 음수였어. a가 음수야. 그러면서 나누면은 부등호 방향 바뀔 거거든. 경계가 되는 값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야. 부등호 방향 바뀌었으니까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는 더 크고요. 다음 1보다는 작다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마무리 작성 끝났죠.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겠죠? 네. 네,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a를 나눕니다. a를 나눠요. 그러면 2x-2 곱하기에 2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얘 기준 되는 거 1, 얘 기준 되는 거 마이너스 3입니다. 뭐 2로 약분해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3, 1 사이에 x가 들어간다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네. 다 따라오셨죠? 넘어갑니다. 다음 981번입니다. 981번 보면은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f에 3분의 2x-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래. 자, 지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프만 보고 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막막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죠. 그 다음에 근이 되는 애가 1이랑 5기 때문에 이 fx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a 곱하기 x-1 곱하기 x-5입니다. 그리고 나서 쟤를 다 대입해서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앞에서 봤잖아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함수에 대한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나는 함수를 쳐다볼 때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싹 다 지운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f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음수가 되는 이 구간을 구하겠다라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얘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해서 얘가 돼야 돼.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은 fx야. 이해돼?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괄호 안에 있는 게 안에 값이 뭐든 간에 1보다 작다. 또 괄호 안의 값이 뭐든 간에 5보다 크다가 된다면 이 구간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지금 얘를 보게 되면 괄호 안에 들어갈 애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5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근데 좀 여기세요. 에? 쌤이 여기라고. 0? 아, 미안해. 야.
0으로 저거 착하게 이야기 좀 해줘. 나 무서워. 돌려서 예민해. 좀 착하게 말해줘. 나 소심하거든. 그래 보이진 않아. 자, 어쨌든 괄호 안에 있는 값이 1보다 작거나 5보다 커야지만 f라고 하는 함수에서 x값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괄호가 바뀌었죠.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3분의 2x-1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했을 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지. 3분의 2x-1, 즉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이 5보다 커야 됩니다가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3을 곱하고 정리합니다. 3이고 넘어가면 4거든요. 2로 약분시켜서 그냥 바로 2라고 적을게요. x가 2보다 작다고요. 그 다음 얘입니다. 15고 넘어가서 16이에요. 2로 약분시키면서 x라고 하는 애가 8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쟤에 대한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요, 얘가 하나의 틀이에요. 여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대입할 값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네 중간고사 범위 때 보면은 함수를 막 2차 함수를 하는데 괄호 안에 다른 것들이 막 껴서 들어갔던 경우 있지. 걔랑 동일한 거거든. 예를 들면 fx 대신에 f2x가 들어가면서 해를 구하라.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근이었을 때 2분의 알파랑 2분의 베타가 근이 되는 거. 와, 큰일 났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다. 와. 그래서 어쨌든 함수에다가 접근을 할 때는 이 f라고 하는 모양은 그대로 얘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게 1이 되면 이 점이 되는 거고요. 괄호 안에 들어갈 게 5가 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f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0보다 작을 구간이면 1보다 작아야 되고 5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에 대입할 이 값이 1보다 작고 5보다 크다라는 게 얘인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했을 때 정리까지 끝내주면 x에 대한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를 저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게. 굉장히 짜임새 있지 않나요? 예, 미안해요. 네.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얘가 되어야 되는데 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2랑 6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지. 맞아? 그 다음 해 자체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인 거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돼야 돼. 자, 이런 상황에서 f라고 하는 함수,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f라고 하는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괄호 안에 들어가는 애가 마이너스 2x였잖아.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구간이 되어야 된다고. 대입해야 될 값이 얘부터 얘까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바꿔놓은 애가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들어갔다고 f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값을 대입한 거야. 그게 마이너스 2x일 뿐이고. 그러면 x에 대한 범위를 구해보자고. 마이너스 2를 다 약분시켜. 그럼 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구간이 나오죠. 동일하죠. 근데 저거 자택한 큰 그러니까 이게 함수 구조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함수 그래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얘네 두 개 가지고 함수 모양을 잡았어. 그 다음엔 함수 f라고 하는 애가 뭘 대입한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0보다 커야 된대. 0보다 큰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0보다 큰 거잖아. 이해돼? 근데 우리가 넣을 그 값이 마이너스 2x가 된 거라고. 그래서 약분시켜서 x에 대한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장담드립니다. 이게 잘 되면요, 여러분들 함수에서 뭐 이해 안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을 겁니다. 이게 함수에서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가 잘 되면은 그럼 연습을 하셔야죠. 그래서 함수 자체의 구조를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함수 자체를 두고 괄호 안에는 그냥 우리가 결국 대입할 값밖에 안 된다.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 983번 983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올라갑니다. 그 소리 지르려고 영상 보지 말고 이런 거 못 본 거 있으면 그거 보라고요. 집 가는 길에 보자. 가면서. 집 가는 길까지는 업로드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완전 되게 저기 영상 하나 크기가 한 몇십 기가예요. 그러니까 한 2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거 올리려면 한참 걸리기는 해요. 갤러리에선 지우죠. 저장 용량이 없어서 유튜브 올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보라고 올리는 것도 있는데. 자, 어쨌든 983번 문제 보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 시간 여유 있겠다. 한번 풀어보시죠. 983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너무 싫어. 맞아. 너 PTS 배울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너무 싫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와, 나 방금 살기 느낀 거 알아? 눈빛에서 약간 살인 충동을 느꼈어. 이게 뭐? 자켓을 행사.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잠시만. 지금 안 할 거예요. 아니, 세부탕이 아니라 네. 저한테 한 거예요. 알았어요. 죄송 안 해도 돼요. 뭐 제가 그런 존재인 거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했어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푸실 때 어떻게 접근부터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 있는 4-a제곱이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2 플러스 a 곱하기 2 마이너스 a 전체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또 가능하죠. 그래서 x 플러스 2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 x라고 하는 애 기준점이 되는 애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얘랑 오른쪽에 있는 애는 다시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 기준점이 되는 게 a 마이너스 2 여기에 되는 게 기준이 되겠죠. 자, a는 지금 다른 조건이 자연수잖아요. a가 양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크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차함수적으로 봤을 때 근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a-2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선 자연수의 개수가 지금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들도 다 정수죠.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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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가운데에 있는 애가 정확하게 축일 때가 정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5개가 만족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축은 뒤에 문제고. 자, 쟤를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입니다. 그러면 혜원이가 말했던 방법대로 접근을 할게요. 얘네 두 개 사이의 정수 개수가 5개다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요. 그 다음 한 개를 더해주면은 5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a-2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를 뺀 다음 한 개를 더해준 게 개수가 되고 이 개수가 5가 된다라는 거죠. 다 정리합시다. 앞에 있는 거 2a가 되고요. 1 넘어가면서 4가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2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풀 거냐? 조금 복잡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함수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미지수 부분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릴 거예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a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왜 굳이 이렇게 하나요? 라고 할 거야, 분명.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봅니까? 이거 미적분 1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너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미적분 1 들어가면요, 2차 함수가 아니고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와요. 그 3차 함수, 4차 함수랑 비교를 할 때는 이 방법으로 푸셔야 쉬워요. 저렇게 못 풀어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지금 알아놓으라는 겁니다. 쉬운 2차 함수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결국 두 개에 대한 함수잖아요. 맞나요? 두 개에 대한 함수의 관계입니다. 먼저 얘부터 그리면 x축에 정확하게 접하는 애가 되고 여기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은 이 a제곱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y는 a제곱, 즉 x축과 평행한 이런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5개 있어야 된대요. 자, 여기에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에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다음 여기가 0,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근데 그거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은 정수 개수가 여기 사이에 정수가 더 들어간다면 정수 개수가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5개로 딱 끊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여기부터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점이 어디냐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한 4입니다. 다음 0을 하나만 더 넘어갈게요. 1이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1로 가게 되면은 여기 점이 1,9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점은 마이너스 5,9가 되겠네요. 여기 점이 a제곱이 되는 순간 7개의 정수가 나오지. 맞아? 7개의 정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a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4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고 9보다는 작습니다로 계산이 돼요. 자연수니까 a가 2가 된 겁니다. 자연수니까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애가 실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렇게 푼다면. 얘가 굉장히 쉽게 풀려요. a가 실수라고 하면은 결국 a라고 하는 이 범위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지게 되고요. 다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는 범위로 얘가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이 범위기만 하면은 만족되는 정수는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2가 되는 것 뿐이고요. 그래프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나요? 됐어요? 이 방법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좀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됐나요? 여러분들 미적분 1 들어가면 진짜 만만치 않아요. 3참수 그래프 그리고 4참수 그래프 그리는데요. 못 그려내요. 내가 장담컨대 너네 수능 보는 인원 있죠? 거기에 15%만 그래프 제대로 그릴 줄 알아요. 나머지 인원은 못 그려요. 그러니까 수능 평균이 밑바닥인 거죠. 어쨌든 이게 그래프적인 해석입니다. 실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얘 실수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얘가 정확하게 5개가 되는 순간이 2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내려가면서 보는 거야. 얘를 내려가면서
여기 사이에 저희 5개가 들어오는데 처음으로 7개가 되는 순간은 어딘가로 확인을 해서 보면 돼요. 그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판단 하에 맡길게요. 나는 2가지 풀이 방법을 알려줬고요. 개수로 볼 때는 얘가 좀 더 편할 겁니다. 개수로 볼 때는요. 근데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제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로 가능한 게 1이죠. 그죠? 정수가 1인 거잖아요. x자리에다 1 대입하면 1,9예요. 그래서 a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지만 정수가 딱 여기까지 제한되면서 5개가 나온다는 거야. 자, 내가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그어줄게. 얘가 0인 지점이야. 얘가 1인 지점이야.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5지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지점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만족시키는 정수가 총 5개가 나오려면 얘네들 5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얘네들만 해가 돼야 돼. 그래서 a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정확하게 얘일 때는 5개 되지. 근데 얘가 되는 순간은 7개가 돼버린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a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4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고 9보다는 작아야 된다. 즉 a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사이 구간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정수해 개수는 5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a라고 하는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이 구간들이 된다는 거야. 나 같으면 시험 문제 구간 구하라고 낼 것 같아. 굳이 정수, 자연수, 범위 안 달 것 같아요. 근데 왜 A제곱 했다가 왜 하필 4하? 그러니까 정수해가 5개가 되도록 본 거야. 얘 축이 마이너스 2잖아? 양쪽으로 가면서 대칭성 있는 거 알지? 같은 값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 한 칸 더 가야지만 5개가 선택되겠지. 0이랑 마이너스 4가 선택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되게끔 하는 값이 얘야. 그 값이 4인 거고. 그래서 a제곱이랑 등호가 연결되는데 얘가 정확하게 4가 될 때는 5개의 x값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9가 돼버렸어. a제곱이 9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선택돼 버리는 거거든. 정수의 개수가 7개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9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정수 개수가 5개가 선택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a제곱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얘를 풀면은 얘네들이 된다라는 거고. 너무 괜찮아. 이게 그래프적 해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고 질문 준비해 주시죠.